이번에 해석을 해볼 문제는 2017학년도 수능 가형 30번 문제입니다. 실제 풀이하는 과정을 보며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풀이하는 데 필요한 해석과 준비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문에 주어진 조건을 차분히 읽고 각 조건이 주는 정보를 생각해 보세요. 문제풀이자가 조건을 확인한 사이에 잠시 한마디. 문제풀이 영상이나 책의 풀이를 보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실제 자신이 문제를 풀 때 생각을 하면서 또 생각을 돕기 위해 손을 움직이면서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문제를 해석을 하고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 정보를 활용을 하고 해석을 하고 또 움직임을 보여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문제에 할당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생각의 시간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흐르는 시간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연습을 할 때에도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시간을 인지하고 그 시간을 단계에 맞춰 참고 쓰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실전에서 시간의 압박을 견디고 생각을 하고 움직인다는 건 다분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보면서도 또 해설지를 보면서도 그 문제에 할당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 시험에서 필요한 게 뭔지 어떠한 정보와 어떠한 생각이 필요한지 또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지 인지하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 네모 1번 fx는 하고 분수꼴 쓴 부분 잠시 멈추고 풀이자가 fx는 x-a분의 gx라는 표기를 썼는데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표현을 이용하기 위해서 fx의 표기가 필요했겠죠. 여기서 이러한 유형의 특징 또 이러한 유형을 보며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생각과 목적은 주어져 있는 다항함수의 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모든 조건들은 그 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프의 개형을 알게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주어져 있는 조건 두 번째, 세 번째가 fx에 대한 표현이어서 fx에 대한 표기가 필요했고 그럼 지금은 x-a분의 gx가 gx라는 4차 함수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 분수식이 기본적으로 주는 정보가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특정 의도를 가지고 있는 표현을 봤을 때 그 의도에 맞게 바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 때 얻은 정보를 정확히 기억을 하고 다음에 유사 표현을 보면 바로 인식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그저 이해에서 그치는 공부라 생각되는 시간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한 번쯤은 풀어보고 도움이 필요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 전에 어떤 상태에서 멈췄고 어느 부분에서 답답해했는지 뭐가 부족해서 모르는 상태로 그쳤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풀이자는 지금처럼 특정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있네요. 저렇게 해야 합니다. 자,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두 가지 정도 확인을 했는데 하나는 GA가 0인 상태로 A, GA가 4차 함수 위의 점인 상태로 선택을 한 거고 두 번째는 A, 0이 4차 함수 외부에 있는 상태로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에서 fx가 같은 극대값을 갖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 풀이자는 바로 미분을 했죠. 미분을 해서 극대를 갖는 위치를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g'x는 x-a분의 gx에서 f'x가 0이 되니까 그 위치에서 극대나 극소를 갖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g'x가 fx와 같은 꼴인 걸 확인을 했고 fx가 gx에 대해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을 만족할 수 있는 걸 풀이자가 지금 확인을 했더니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안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 가능성이 있는데 임의로 선택을 해놓은 4차 함수의 모양에 알파와 베타가 되는 위치에 접선의 기울기와 그리고 a,0과 x, gx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위치가 두 군데에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기가 실제로 극대를 갖는 위치인지는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풀이자는 f'x에 대한 표현을 분자 외치를 x-a로 묶어서 g'x와 x-a분의 gx 사이의 부호관계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g'x는 아까도 확인한 것처럼 4차 함수 위의 x, g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고 x-a분의 gx는 x, gx와 a, 0 사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얘기합니다. 자, 일단 가정을 했던 표현에 알파에서 또는 베타에서 그 좌우의 g'x와 x-a분의 gx의 크기를 확인을 했더니 극대가 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풀이자가 확인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알파 위치를 기준으로 잡으면 알파의 좌측에 점 x, gx에 대해서 a, 0과의 기울기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따지면 g'x의 값이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죠. 반대로 우측에는 g'x의 접선의 기울기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보다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호관계를 통해 알파에서 극대를 갖는구나. 베타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풀이자는 f'x를 x-a로 묶어서 다시 표현을 했던 이유가 g'x와 x-a분의 gx의 대소관계, 부호관계와 f'x의 부호관계에 혹시나 혼란이 올까봐 아마 이렇게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gx의 개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fx의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개수가 더 크다고 말을 했죠. fx의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위치는 g'x가 x-a분의 gx와 같아지는 위의 그림과 같은 상황이니까 3개의 위치 정도가 생기죠. 근데 4차 함수에 대한 극대, 극소에 대한 위치를 확인해도 여전히 3개입니다. 결국은 풀이자가 해석을 한 것처럼 4차 함수는 gx가 극대를 하나만 갖는 상태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역시 풀이자는 2가지 정도의 개형을 선택을 했네요. 자, 여기서 꾸준히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생각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출제자가 의도하는 것은 조건을 만족하는 gx의 개형입니다. 따라서 일단 선택할 수 있는 개형은 이제 선택이 된 상태입니다. 저걸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풀이자는 어떤 생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남아있는 조건은 베타-알파가 6루트3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은 동일한 극대값 m의 최소값입니다. 극대값은 알파-a분의 g알파 또는 베타-a분의 g베타 G'알파, G'베타에 대한 표현인데 기본적인 유사 유형에서와는 다르게 gx의 개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식을 바로 결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쉽게 멈추게 됩니다. 더 여러 가지 경험들이 부족하고 어떠한 상황을 이어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 지금 풀이자는 gx에 대한 표현에서부터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는지 g'x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단은 결정된 gx의 그래프 개형을 통해 그리고 접선에 대한 정보가 있음을 알고 그 g'x에 의한 접선 y는 g'알파 괄호 x-알파 플러스 g알파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gx를 지면에 적혀있는 표현처럼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선택된 gx의 마지막 조건 베타-알파의 값을 어떻게 적용을 하거나 또는 주어져 있는 표현의 g알파라든지 g'알파와 같은 미지수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볼까요? 자, 풀이자의 생각을 보면 gx의 개형을 통해 g'x의 모양이 지면에 그려놓은 것처럼 x축에 접하는 3차 함수이거나 또는 x축보다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모양을 가질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미분을 해서 G'X를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한 표현을 보면 마지막 항에 해당하는 G'α,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로서 얻어야 되는 M의 표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알파와 베타에 대한 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필요할까요? 주어져 있는 G'X의 식에서 G'알파는 Y축으로의 이동을 의미할 거니까 마이너스 4 X-알파 X-베타 괄호 X-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라는 알파, 베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근으로 갖는 3차 함수에 대해 G'알파만큼을 이동을 해서 위에 선택된 G'X의 개형과 같은 꼴을 만족하도록 움직여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결국은 G'알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M의 최소값이라는 것은 알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를 근으로 갖는, 해로 갖는 3차 함수를 그 3차 함수의 극소값에 해당하는 만큼 올려주면 최소한 위 그래프의 X축에 접하는 그래프를 만족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M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 X-알파 X-베타 X-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식의 극소값을 선택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자, GX의 개형을 확인하고 그 개형을 통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G'알파의 최소값이라는 표현의 질문이 있고 따라서 G'X를 이용해서 G'알파가 의미하는 게 뭘까를 해석을 했어야 되고 풀이자는 그 해석에 G'알파가 없는 알파, 베타만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식을 이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했습니다. 꾸준히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그래프 개형에 대한 생각을 풀이자는 잘 이용을 한 거겠죠. 다음 보여지는 풀이는 문자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단순히 미분 문제, 극소값을 선택하는 문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풀이자가 결과를 얻는 과정을 보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수학은 받아쓰기가 아닙니다. 가끔 학생들이 선생님의 풀이를 보며 수업을 들을 때면 자기 생각을 담지 않고 또 스스로 생각에 대한 진행을 해보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는 판서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기를 하듯이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절대로 수학은 이해에서 그치거나 그저 그 시간을 함께 했다는 상황으로 공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보가 필요하고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실제 문제를 보면서 해석을 하고 진행을 시키려면 그 해석에 필요한 생각과 움직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그러니까 처음 문제를 풀며 놓쳤거나 멈추게 됐던 이유와 또 정보를 정확히 확인을 하고 기억을 해서 다음에 유사 표현을 보면 유사한 생각을 하며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쓰는 건 다음에는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조금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기 위함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 공부가 되도록 다음에 의미를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억을 하고 직접 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